오늘의 특강의 제목은 Pivot to a New Paradigm Creativity Center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 분들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을 조금 꺼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Pivot to a New Paradigm, 그래서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전환하는 또 아주 중요한 직장에 모여 계시다, 그런 뜻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센터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있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러던 문구 중에 베리타스 럭스메아 그렇습니다. 진리가 비추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나름대로 하여튼 베리타스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하여튼 우선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가 하도 자유분방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Anatomy of Creativity, Creativity Process, Process Time to Creative Mind, Recipe for Creative Mind. 그래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티비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옛날에 제가 공학연구소 소장할 적에 회의를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맨드 서플라이인데 필요성을 파악하는 능력, 필요성을 공급하는 능력 둘이 합치면 엔지니어링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이기준 총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이거를 잘하는 거죠. 필요성이 파악된 거는 어떻게든지 구현을 해내고야 많은 민족인데, 이상하게 이쪽은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크리에이티비티 센터의 주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05년인가 시민대학을 위한 강좌를 해달라 서울대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누구든지 서울대학 강의를 좀 듣게 해주자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든 겁니다. 여기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건 이런 요소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엄연한 순서가 있다. 그래서 탤런트, 펀, 테이스트, 스타일을 어렸을 적에 취학 전에 몸에 터득해야 창의성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래서 명문대학 들어가서 갑자기 크리에이티비티를 함양하자 하는 얘기가 상당히 코믹한 얘기같이 들으셔야 된다. 주장하는 건 자유인데 될 것 같으냐. 그 다음에 초중고 다닐 적에 배움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게 뭔가 옵서버 익스페리언스 트레이닝을 겪어야 된다. 여기서 겪지 않으면 크리에이티비티는 죽을 때까지 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뭔가 배웠으면 배운 거 갖고 자기가 탤런트, 펀, 테이스트하고 연결시키려고 포커스, 챌린지, 트라이얼 앤 에러.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대학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꼭 성공할 것 같은 것만 하고 학점이 잘 나올 것 같은 것만 하고 해서 그나마 없는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역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크리에이티비티 C큐빅 하는 게 여기 학장님, 소장님도 알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쯤 되면은 이런 얘기를 논하기 시작해야 된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인투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가끔 뭔가 발명하고 싶은 무드가 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발명가들은 항상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서 발명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리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있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는 적경이 인벤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면은 한참 반복되고 나서 시장에서 입증이 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하고 그랬더니 비로소 사람들이 레볼루션, 리볼루션 뭐 그런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은 남들이 창의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비티의 해부학인데 오늘 여기 모이신 젊은 우리 후배들께서는 아주 냉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내가 이 중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갈매기표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여기 서울대학사 한 40년 있던 사람이니까 서울대학생 행태나 습성, 소양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체크를 한 것 중에서 내가 아무래도 이걸 잘하는 것 같다 하는 갈매기표가 3개 이상 된 학생은 즉시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 Recipe for Creative Mind,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있는데 첫째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네가 평소에 사모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아버지 그런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는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가족을 위해서 늘 희생하시고 정신 나간 채라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멘토가 있었다. 멘토가 없으면 창의센터에 가입을 적극 저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간만 찾아고 시간만 써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스피릿이 있어야 되고 챌린지가 있어야 되고 퍼시스턴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기가 변하더라도 전공이 변하더라도 한 가지를 계속 물고 있어야 되고 and time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걸리십니다. 창의의 속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트 서핑하는 친구를 그려놨는데 제가 서울대 있을 때 유튜브 지도교수를 한 적이 있는데 서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요트 전무가 딱한 표정으로 한참 쳐다보더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3,000발 물에 빠져라. 그러면 잘 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행착오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좀 잘 탔으면 좋겠는데 남들 보면서 자꾸 빠지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못한다. 그 다음에 여기 승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다가 보면 낙마를 자주 합니다. 낙마를 못하는 사람은 밤낮 주말에 놀이공원에서 마부가 있는 말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타려면 말에서 떨어져야 된다. 근데 말에서 많이 떨어져야만 말을 잘 탈 수 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창의센터 필로가 좌우가 될 거다. 여기 자전거에서 많이 넘어져야 싫다고 이건 게리 쿠퍼 사진 존 웨인 사진인데 제 친구 중에 어느 정신 나간 친구가 미국서 인간공학 박사 논문을 쓰는데 서부국에 나오는 명사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를 박사 논문으로 자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보기에는 참 한심한 놈이다. 그러면서 부럽기도 하고 춤만 쓰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친구 박사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3만 발을 쏘면은 명사수가 된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박사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린 나가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걷는 걸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근데 웬 볼일 없는 유아 교육학 학자가 어린애 엉덩방아 찍는 걸 봤는데 재미가 있어서 학교에 갔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쉬어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2000번 엉덩방아를 찍고 비로소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정에서 주위에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그 챌린지 퍼시스턴트 타임을 수반하고서 얻은 크리에이티브한 거가 많다. 근데 유독 교육기관에서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일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공대가 뭔가 하려나 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 여기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여기 저 알런더 페런서라고 저 F1 레이스에서 1등한 친구인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멘토가 있었고 스피릿이 있고 챌린지 퍼시스턴트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런더 페런서는 상하이 F1 레이스에서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은 드라이버하고 면담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두당 한 8,000불 내면은 한 10분쯤 드라이버하고 얘기하게 해주는데 그때 알람소 붙잡고 너는 왜 이렇게 자동차를 잘 타냐 그랬더니 2살 때 할아버지가 카트를 사줬답니다. 그래서 2살 때 카트를 사주고 나서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카트 레이스를 하다니까 카트가 50cc입니다. 한 120km, 130km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2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한 24년 탔더니 우승을 가끔 한다. 그래서 챌린지라는 게 뭐냐? 타당성 검토하고 주변에서 지도를 받고 하는 거는 무조건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면은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했는데 쟤는 어떻게 해서 하버드 대학 1학년생이 혜성같이 나타났을까? 빌 게이츠는 사실은 11살 때부터 동네에 있는 컴퓨터 회사 가서 밤새 컴퓨터를 갖고 연구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1학년 때 자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국 아주 극성스러운 학부모가 대학교에 자퇴를 해야 크게 되는구나 하고 멀쩡한 학생들을 잡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가 6살 때 작곡을 시작했는데 상당히 임프레스 받아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6살 때 작곡을 하냐 그러고 감동을 받아서 전기를 읽어봤더니 6살 때 작곡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때 만든 작곡은 모두 개판에서 한 번도 듣지 않고 비로소 20세쯤 됐을 적에 명곡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15년간 시행착오를 한 것이다. 백남준이 1977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그런데 백남준 선생이 들으면은 돌아버리려고 그럴 거다. 63년부터 끊임없이 습작을 하고 주변에 야유를 받고 협박을 받고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다. 15년입니다. 앤디 와홀이라고 모던 아트의 창시자. 그래서 요새는 돈도 많이 벌고 꽤 셀리브리티가 되는데 이 친구가 모던 아트를 쪽에 자비로 주변에 성원 없이 200개의 독립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개 독립영화 중에는 어떤 특정 인물을 묘사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암살자를 고용해갖고 평생 앤디 와홀을 죽이라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0편쯤 하다가 나서 발표를 했더니 사람들이 모던 아트라고 그러더라. 비틀스가 1963년에 혜성과 같이 리버풀에 나타났다 그러는데 비틀스도 그 얘기 들으면 돌아버리려고 그럴 거다. 참 이참에 발세를 받으면서 거리 내지 주점에서 무료 공연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어땠단 얘기냐, 그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십니다. 장애센터 1단계, 2단계, 4단계 그걸 한 10년에 걸쳐서 하면은 여기 경영학생들이 좋고 학기별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마감하고 하는 거는 하시는 건 좋은데 왜 하시냐? 생활이 지루해서 하는 거냐? 방향은 제대로 잡으셔야 될 거다. 근데 이제 제가
평생 그 고생을 조금 하고 그러면서 창의성에 대해 생각한 것 중에 pitfalls, hurdles, setbacks and limits that impinges creativity. 크리에이티비티를 저해하는 요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걸 우리 한번 따지고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학생은 세 종류가 있다. Missing in action. 전투 중 행방불명자가 있고 좀비들이 있고 퍼펫이 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모교를 들어온 학생들은 퍼펫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 이유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기 더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셨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학생은 종자에 해당한다. 시드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프로세스 서울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러는 걸 봤더니 이건 토양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 가치관을 클라이밋이라고 보고 우리 교수를 비롯해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에듀케이션을 파머를 보고 우리 졸업생을 받아들이는 인더스를 수확한 작물이라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뭐 왜 저렇게 하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저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Conspiracy in Education System 제가 뭐 책에도 쓰고 저 국회에 가서도 연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적국의 모종의 음모가 있고 밀폐된 간첩이 교육 시스템을 정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국가의 비전이 없다, 교육 철학이 없다, 학업 목표가 있냐? 졸업하는 게 목표지 학업 목표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졸업 아니면 뭐 유학이 목표다. 교육 얘기를 하면은 국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돈이 없다고 한다. 국가는 관리하고 싶다. 관리 위주, 획일화된 교육 위주, 적성자질과 무관한 창달제도에서 결국 교권이 망가졌고 입시 세대가 요새 폭력 강도로 하다가 요새는 이제 방화하고 친부모도 죽이고 나날이 발전하는 그래서 국가와 개인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는 나라는 교육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위를 봤더니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표범 짓다가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만약 우리 교육 시스템을 아프리카 세렝게티 고원에다 갖다 놓으면 이상한 걸 가르칠 거다. 사냥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사자 명문고등학교에서는 얼룩말 무늬수가 몇 개냐, 구부러진 덕도가 몇 거냐, 그 다음에 표본학교에서는 임팔라 영역을 쫓아가는데 가장 높이 뛸 때는 몇 미터까지 뛰냐, 가장 멀리 뛰면 몇 미터 뛰냐, 치타 명문고등학교에서는 도망가던 누 소떼 중에 가장 멀리 동안 도망가고 끝까지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잡혀 죽은 누의 이름은 무엇이냐, 가르칠 것이다. 죄송하지만 한국사 가르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김연아 금메달 따는 거 그거를 3분 안에 가르쳐 주겠다. 1. 가능한 한 힘껏 가속도를 낸다. 2. 하늘 높이 솟구친다. 3. 사뿐히 3회전 반을 회전한다. 4. 자연스럽게 축제한다. 5. 스무스한 다음 동작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후기 금메달을 빼물면서 운다. 끝났습니다. 우리 대학서 가르치는 거가 이런 성격 아니냐. 학생들도 이거 아니면 뭐 막 뒤집어지고 거부하고 그런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데 제발 창의만은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짓은 정반대로 가면서 자꾸 그 다음에 아나라즈 둘을 우리 교육 시스템, 우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봤더니 생각나는 컴퓨터가 있다. 8비트 컴퓨터에 뭐 100TB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다. 질문,
갖고 싶으십니까? 그죠? 애견 훈련소에서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거를 한번 보면은 뭐 개종료를 어제 마음을 차분히 잡고 생각나는 종류를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출혈견, 균형견, 경비견, 마약견, 축혈견, 투견 이렇게 했는데 만일 이 모든 종류의 개를 한 군데 몰아넣고 정해진 한 가지 커리큘럼을 갖고 시메스터별로 A, B, C를 주고 숙제를 강요하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수렵견이 간상견의 덕목도 조금 배우고 애완견 같이 주인을 만나면 거꾸로 흔들어야 된다. 앉아오면 즉시 앉아야 된다. 모든 덕목을 평균 잡아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개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안 하는데 우리는 싸잡아서 한 가지 잣대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면은 학사 2학년쯤 다니다가 자퇴를 한 자는 서커스견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은 뭘 주더라. 그래서 자꾸 그 순종형 패시브한 서커스견이 될 거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닌 학생은 뭐가 되느냐? 잘은 모르는데 중력견이 될 거다. 그래서 1년에 3번 용도가 있다. 초복, 중복, 말복. 그래서 이때 이후에는 용도가 없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 교육 분위기를 봐라. 그래서 report from FIBA. 그래서 최전선에서 들어온 보고를 봤더니 many turned into zombies. 병사의 대부분이 좀비로 변했습니다. 뭐 그런 보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여기 학생이 있는데 학부모가 학생한테 드립다 희생하고 있다 하는 걸 강조한다. 우리 가정은 완전히 너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 밥 한 술 못 갔다. 옷도 못 사 입는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부터 원래 뭐 그랬더니 학생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부모한테 죄책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교육부, 학원, 교사, 학생,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뭐 여러분이 다 역전의 용사시니까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육부의 관계, 학원과 학부모, 교사와 학원, 교사와 교육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이 교육행정관이다. 왜냐하면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쓰냐? 그러면 되고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쓰냐?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면 1년이 하나같이 빨리 지나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무사히 마친 친구들은 좀비로 변하는데 여기를 잘 통과한 친구들이 명문대학교에 온다. 서울대학교가 명문대학교인 것 같겠는데 인커밍 스튜던트, 우리의 그 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알아야 교육이 되지. 자꾸 뭐 심각한 표정으로 교육을 잘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믿을 것 같으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시킨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왜 받겠느냐. 그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대학생을 이렇게 리본으로 싸고 포장을 해서 기업에 남겼는데 그 포장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는 것 같다. Creativity can be hazardous to your health. 창이 너무 좋아하지 마라. 다친다. 왜 그러냐면 마스터 트렌드 로드맵을 회사에서 많이 만드는데 이거 즉시 무슨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한 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10년 걸리고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자들은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빠르다. 창의적인 건 아니고
아주 학습적으로 얘기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고 조금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카피캣이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백비장. 그 다음에 효율 생산성. 이거는 죄송하지만 창의성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근데 효율 생산성을 강조하는 회사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냥 회사의 이미지 차원에서 하는 얘기도 진짜 생각은 아닐 것이다. 목표 설정,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회사는 분기별 연도별로 설정한다고 그러더라.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이런 회사에서 배겨나겠느냐? 제일 먼저 쫓겨날 것이다. 조직 운영체계 인사고과 블루오션. 그래서 블루오션을 좋아하는 민족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블루오션은 뭐냐? 즉시 효과가 나야 되고 위험 부담이 없어야 되고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 그 질문 그딴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더스트리 톨러레이트. 근데 우리 저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런 아까 퍼펫 미싱 인 액션 좀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느냐? 퍼펫의 매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비디언트 시키는 대로 잘하고 시키지 않는 일은 안 하고 respond to direction 지시를 받으면 학점받으실 텐데 들고 지시를 안 받으면 끝까지 손을 안 대고 테일 싸나운 기질도 없고 순화되어 있어서 말을 굉장히 잘 듣고 react to reward 상을 준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상 얘기를 안 하면 무심하고 and passive 무엇보다도 시키기 전에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근데 창의는 시키지 않는 거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병행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필로소피컬한 퀘스천이 든다. 그래서 서머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시드는 어떠냐? 명문대학일수록 퍼펫들이 들어온다. 맞습니까? 저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은 나도 얼마든지 폴리티카를 갈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베리타스 럭스며 진리는 나의 뜻이기 때문에 진리 이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 소일은 어떠냐? 컨테미네이티드. 그죠? 클라이밋은 어떠냐? 톡식. 파머는 어떠냐? 여러 종류의 종자를 가운데 갖고 들어와서 믹서 주석에 집어넣고 뒤를 딱 팔아버린다. 그래놓고 나중에 특색이 없다, 창의성이 없다 그런다. 그래서 왜 이럴까? 뭐 그거는 그건 각자 해야 된다. 클럽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만든 우리의 제품 졸업생들은 어떠냐? 패스트푸드입니다. 명문대 학생들을 많이 갖다 쓰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런 원인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 시키기 전에는 안 하는데 회사 CEO가 어느 정도 창의적이래야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걸 시키겠느냐. 그죠? 그래서 베리타스 우리 모교의 심볼 베리타스를 요약을 했더니 딱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럼 어떠하냐? 이거는 보세요. 농업혁명 시대 말기에 대농장주한테 와서 여러 사람들이 막 못살게 굴더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대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농가대학 교수단을 모집해갖고 대책을 마련했더니 농대에서 팟캐스트들이 있다는 얘기하더라. 호미곡병이 동력화, 나국화, 현대화, 곡물창고 자동화.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산업혁명이 결국 동력화 아닙니까? 증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농장과 증기관을 합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듣고 보니까 대책이 맞는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로 산업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호미곡병이 불도저, 지게차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제조업 동력화로 바뀌었다. 없던 거가 생긴 거다. 마곡반도 현대화됐지만 자동차가 나왔다. 곡물창고 자동화 해놨더니 도로가 발달해서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요새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더니 이번엔 공과대학 석학교수단을 모집해갖고 대책을 세웠더니 있다는 얘기 들었더라.
근데 우리가 산업혁명의 교훈에서 한 가지 알게 있다. 이 사람들이 공대 석학교수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정답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 왜 패러다임 시프트라냐? 한국은 경제 기적을 났다가 요새 뭐 사회 분위기 보니까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표리 중이고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 주도하다 요새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되고 일본은 워낙에 고정 표적을 잘 쓰는 명사수인데 요새 이동 표적 시대고 중국은 저임금 가격 경쟁력에 굉장히 강세인데 요새는 성장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중국 자업자들도 이제 월급 많이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 주말에는 야근하기 싫어한다. K-팝을 봐야 된다. 이게 성장의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뭡니까? 미국의 첨단기술, 일본의 첨단 산업을 잘 보고 100개만 먹고 살만하다. 이게 우리 산업 발전의 뭐 핵심 비결인데 이제 추격할 대상이 없다. 이제 어떡하냐? 그죠? 그래서 고심을 해봤더니 크리에이티비티는 한번 건드려볼까?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린 것. 그래서 conclusion recommendation.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중 주요 그 주제는 공학연구소가 여러 학생들이 생각하시고 여러 동료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과 훨씬 센 기관입니다. 그거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remedies, emergency measures, exceptional countermeasures for incoming students. 이런 좀비 퍼펫들이 서울대학교를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기 전에는 창의성을 걸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cardiac pulmonary resuscitation을 해야 된다.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CPR을 맨 처음에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하기 전에는 모든 일이 모든 부위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디프로그램 퍼펫 신드롬이 있어. 그 사람들이 최소 10년 이상 그 악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훈화 가지고는 이 케이스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인 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상의 디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근데 대학교 들어오면은 분위기 잘 알지 않냐? 저 바들거려서 흥얼거리다가 1, 2학년이 지나가는데 디프로그램을 못하고 3, 4학년 전공을 택하는데 놀던 끝에 또 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습성이 되면서 한 4학년쯤 되더니 갑자기 졸업을 앞두고 우리 졸업생들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면서 전공의 내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합니다. 맞으면 어떡할 뻔했냐? 맞으면 안 맞으면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커리큘럼을 봤더니 New Paradigm in Engineering Education.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동업자들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엔지니어링 박사 논문의 수명이 길면은 3년입니다. 근데 조교수를 지나고 부교수, 정교수가 되신 분이 전공을 부르짖는 사람은 조금 퍼펫 PhD에 속한다. 그 사람도 학생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다. 삐리삐리 잘 노는 거다. 그래서 New Paradigm in Engineering Education. 그래서 공학 교육을 바꾸기 전에는 두고 보자. 잘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From Shredding Machine to Open.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택 필수 세미나 뭐 그래갖고 제리 주소 믹서기에 집어넣고 갈아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창의니 디렉션이니 자기의 적성 체질 비전을 찾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슈레딩 머신에서 이렇게 딱 눌렀더니 막 돌아간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더 야무져갖고 요새는 뭐 아까 뭐 학장님 만나뵙고 얘기했는데 B 플러스 받는 자가 나한테 오더니
좀 차질이 생기니까 드랍을 좀 하게 해주셔 그런다. 그래서 B 플러스가 좋지 않냐 그랬더니 치근한 표정을 주면서 A 받아야 돼요. 그러고 드랍을 한다. 이거 얼마나 웨이스트냐. 근데 이거를 뭐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고 배척을 하니까 뭐 반대할 대상도 없다. 그죠? 그래서 슈레딩 머신에서 5분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전공으로 가려고 교양 필수 선택 그리고 뭐 자기네들도 가끔 좀 정신 나가고 애매하니까 무슨 듀얼 트랙 그래서 주전공 부전공을 해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큰 믹서기 작은 믹서기 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스피릿이 있어야 되고 순화되지 않은 매버릭 같은 야상 말 같은 심성이 있어야 크리에이티비티가 되고 리더십이 된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서포트 페이션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너는 창의성은 굉장히 좋지만 이번 학교 성적은 C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다시는 창의성을 입 밖에 올리면 이렇게 되면 길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뉴 커리큘럼 디그리 크레딧 제일 중요한 게 브리드가 좋은 브리드가 왔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조금 살려면 수능 1등급 뭐 사전 입학 사정 뭐 최우수 성적 것도 뽑지만은 서울대학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와일드 매버릭하고 와일드 브리드를 조금 뽑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래된 패러다임 속에서 말을 잘 듣고 추석고 나서 생각하다가 불시약한다. 그거는 뭐 무리한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저기 그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공대 학장님을 하실 적에 제가 저보고 공학연구소 소장을 해라. 그런데 제가 그때 좀 싫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이 한 60 지나신 분이 정년 퇴직 전에 한 3, 4년 평화롭게 지내시는 데가 공학연구소 소장인데 40 지난 친구한테 소장을 하라 그러면 어떠냐. 우선 교수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어떨까 해서 뭐 제가 총장님을 개인적으로 아주 사연같이 모시기 때문에 합시다 그랬는데 공학연구소 소장으로 300여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배견하려면 소장실에 아침 일찍 나오고 늦게 나가야 되겠다. 학관이 대외 활동을 불시에 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4년 하는 동안에 학과도 안 올라가고 외부 출입도 안 하고 강연 요청도 물리치고 공학연구소 소장실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그때 여기 앉아 계신 이우일 학장님이 저하고 같이 일하던 아주 영계 조교수였었는데 아주 장래가 촉망된 게 뭐 입증은 됐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진도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 남들은 뭐 융합 먹으면서 패권을 노리는데 무슨 쉽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 안주하고 비슷한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박영태 소장 제가 좋아하는 후배니까 돼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박영태 생각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총장님이 뭐 주민이십니다. 근데 제가 1990년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학생 통장에 직접 연구 수당이 들어간 거. 그런데 전국에서 항의를 걱정했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해 봤더니 서울대학 내부에서 항의가 되게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한 데가 공학연구소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공학연구소가 지금 이런 중대한 미션 임파서블을 맡으신 거가 꼭 성공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공대 백서를 썼는데 이거는 밖에서
저보고 내부 고발자다 뭐 그런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는 억울한 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장님이 쓰라고 시켜서 쓴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내부를 고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학교육은 발전하고 있는 거 했었는데 제가 까타를 부리고 판을 뒤집어 엎어놓고 학장님의 온화한 표정으로 700억을 쓰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동산에 서 있는 301동, 302동이 공대 백서 쓰고 저 정부와 화해해줄게. 우리가 조금 승기를 참을게. 700억 주라 그래서 받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저 이우일 학장님이 저 같이 참여한 외환글로벌 컨소시엄 해서 스트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19개 중견 기업에서 2천만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8천을 가지고 제가 2천만 원을 받으면서 이 기업체 사장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1년 후 오늘의 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시회를 열겠다 그랬습니다. 보고서는 안 쓴다. 대신 전시회를 열겠다. 그래서 뭐 학장님도 그렇고 저 여럿을 아주 밤늦게 고생을 시켰는데 그때 1년에 나온 거가 11개 신제품 프로토타입하고 특허 18건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공학연구소 업적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저 정도 나오는 거는 식사 전에 하는 거다. 뭐 심각한 표정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992년에 상당히 안팎으로 유명해졌는데 니콜라스 네브로컨트라고 그 미디어랩 소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공학연구소를 여러 번 놀러 왔었는데 자랑을 하고 뭐죠 그러다가 MIT에 미디어랩이라는 게 있다. 근데 MIT 공과대학의 개혁을 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미디어랩에서 먼저 하고 그래서 보안관계를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니네는 공학연구소의 슬로건이 뭐냐? 우리는 이런 거다. 그런데 설명해 주는 게 데모와 다이 MIT 미디어랩에서는 실제로 실물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죽어라.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보고 니네 공학연구소는 슬로건이 뭐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기는 조금 그래갖고 갑자기 QD&D 그랬습니다. 그래서 QD&D가 Quick and Dirty Nickel and Dime 경황 없이 빨리 하고 큰 돈으로 개발한다. 그랬더니 저 니콜라스가 이렇게 보더니 와 그거 괜찮다. 뭐 농담으로 바꾸자.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이것만 불러라. 뭐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잘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W1을 만들자. 이거는 네가 쓴 건데 왜 여기다 썼냐는데 학장님 뭐 이거저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공학연구소장이 너무 설친다 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회에. 그래서 교수회 감사 결과 앞으로 공학연구소장은 교수회의 인증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뭐 그런 도움만을 받아서 인증 못 받을 게 빠는데 이럴 게 뭐가 있냐 그러고 뭐 좀 놀자 그랬습니다. 한 3주 놀다가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책이 났을까 그래서 쓴 게 W라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W는 100% 공학연구소의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이걸 보고 신바람 이론이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W는 3경목으로 되는데 1조가 보이는 걸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창의성을 제가 강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파라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빠른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느린 판단에 집중할 것. 이거는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수출 증대, 무슨 매출 증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스티브 잡스가 매출 목표 세우고 본 적이 있느냐. 또 요새 뭐 잘 나가는 싸이라는 친구가 나는 뭐 미국 메이저 TV에 출연하겠다 그러고 작곡한 거 같으냐. 오래 걸린다. 싸이도 그렇고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10년이다. 만일 싸이가 서울대학 음대에 들어가지고 학비별로 필수 선택받고 들어가 있으면 요새 웬만한 기획사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여러분의 꿈은 뭐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거란 말이냐? 근데 박영태 소장이 저한테 전화하더니 뭐 창의센터 와서 한마디 얘기해줘라 그래서 할 얘기도 없다. 그랬더니 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요새 시력은 어떠십니까? 기억력은 여전하십니까? 그래서 와 뭔가 준비를 좀 하고라는 얘기같이 그래서 오늘 이거는 제가 우정의 모델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태어나서 오늘 처음 발표하는 신곡입니다. 다른 업소에 가서 얘기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한 적이 없는데 첫째 스트래티지 공학연구소의 창의센터가 성공하려면 이제까지 보인 시드, 소일, 클라이밋, 또 사회 분위기 우리 졸업생들의 성장 과정 이걸 봐서 당분간 서양에서 얘기하는 창의성 갖고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가끔 뭐 미친놈이 100만 명 중에 하나쯤 나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창의센터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반쯤 익힌 아이디어를 학생들한테 주면 이것들이 미친 듯이 자랄 것이다. 그 증거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창의적이어서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성공한 이유는 1메가다면 4메가가 나온다. 4메가다면 오갈 데 없이 16메가가 나올 거다. 이거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땅하고 경주를 해서 이긴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스크린, TV의 스크린 사이즈, 카메라의 픽셀, 셀룰라폰의 그 전송 속도, 전송량. 그래서 뭔가 히트만 잡으면은 기마민족의 습성이 발휘돼서 미친 듯이 돌파를 하고 세계 1, 2등까지는 한다. 서울공대도 서울공대 창의센터도 상패의 가장 중요한 걸로 half-baked 아이디어를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지금 베리터스다. 2단계에서 쳐야 될 거다. 두 번째, Organized New Academic Program. 그래서 아까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공감하시래요. 믹서, 슈레더 이렇게 해갖고 인물이 나오겠느냐? 어느 한 가지들 배우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럼 이거는 뭐냐? 교수들이 9학점 이수, 6학점 이수 그래갖고 지들 월급 받기 위한 합리적인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육이 안 될 게 뻔한데 왜 이거를 고수하느냐?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총장님하고 우리 학장님한테 조금 압력을 넣었는데 쉽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근데 그게 크리에이티비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서울대학교 본부 바보들이 공과대학 2학장한테 뭐라 해도 우리 박영태 소장은 정식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틈나실 것이다. 여기가 특수부대다. 그래서 이거에 성공하면은 뭐 박영태 생각에 200만 원은 Open New Degree Program at Creativity Center. 그래서 이 공학연구소에서 기존의 학과에 마음에 드는 데가 없고 교부 과정에도 없는 이상한 걸 연구하고 싶은 이상한 학생들을 크리에이티비티 센터에서 받아들여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어차피 정규교육 받은 졸업생들도 시원치 않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공학연구소는 하는 일마다 새롭고 신기하고 정규 코스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을 것이다. 그 다음에 Open New Degree Program at Creativity Center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끔 그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끝내고 왔습니다 하는 영재들을 봤더니 그 친구들의 이력서를 봤더니 가능한 건 PhD라고 써대는데 사실은 닥터 오브 엔지니어링입니다. 닥터 오브 엔지니어링은 논문이 주제가 반쯤 주어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를 생략하고 돌격형 디그리 프로그램이 닥터 오브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뭐 저 PhD는 학문적인 친구들이 가는 거고 닥터 오브 엔지니어링을 크리에이티비티 센터에서 조금 하면은
여기가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20년 동안 낸 업적보다 1, 2년 사이에 더 많이 낼 가능성도 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Experimental Undergraduate Degree는 졸업을 하려면 이수학점이 얼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까놓고 보자. 박사 논문 3년이면 다 고물이 된다 그랬는데 이수할 거면 160학점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일부 학생은 이수학점을 시간별로 따져주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면 10학점을 이수한 거로 치겠다. 한 학기 동안에 뭐 밤 6시에 나가고 아침 10시에 나가면 4학점으로 쳐주겠다. 24시간 있는 놈은 15학점으로 쳐주마. 이런 식으로 플렉시블하게 해서 어떤 10년 크리에이티비티 이론을 한번 시행해보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전백승이라고 본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수들도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게 되지. 너무 가족이 단란해가지고 해만 떨어지면 자꾸 집에 가려고 하는 교수들은 정규 코스를 가르치라고 그러고 와이프가 없거나 와이프한테 너무 구타를 당해서 백년은 집을 피하려고 하는 교수들이 창의센터 전담 소속 교수로 하고 박영태 교수는 워낙 밤늦게 들어가는 습성이 있으니까 뭐 상당히 적임자라고 본다. 연구원으로 하는 거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프로그램 포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리테인드 인턴십 그래서 연구에 익스포즈 되는 게 좋다 하는 거는 알아가지고 인턴십을 한다. 근데 인턴십도 퍼펫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 들으면 1학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그랬더니 인턴을 1학점으로 찬다. 일단 인턴은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서울 공대에서는 인턴십 프로젝트 한번 학점은 없음. 하고 싶은 사람은 해볼 것 하는 거가 어떠면 정도로 가는 측정이다. 인턴이 호응이 없다 해서 2학점 주고 3학점 주고 그러면 될 것 같으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한 번 인턴십을 했으면 리테인드 인턴십을 해라. 한 학기 하고 나서는 끝났다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 저 실험실에 있는 저 교수 선배 습성하다가 알만 하니까 이제 인턴이 끝났다. 그럼 뭐 하려고 하냐. 요식행위 아니냐. 그래서 리테인드 인턴십은 한 번 들어가면은 졸업할 때까지는 포기하거나 못 나간다. 그죠? 이런 인턴을 해야 뭔가 배우는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드셔츠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3, 4학년 돼서 뭐 대학원 준비하고 그러는데 1, 2학년 때부터 정규 공대 학생으로 자질이 있나 하는 거를 보는 트레이닝 기관을 1, 2학년 때 레드셔츠로 쭉 두고 3, 4학년을 인턴을 두고 대학원을 진학하면은 6년입니다. 왜 6년이냐면 제가 아까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거를 어떻게든 현재 교육제도에서 10년 가까이 갔다가 되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10년 전에는 남의 걸 베낄 수는 있어도 독자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60%가 대학교 학부 때 생각하기 시작한 특급으로 논문을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바보들이 30, 40대 교수들한테 돈을 한 5억, 10억쯤 주면 노벨상 받는 줄 알고 있는데 못 받겠죠, 그죠? 못 받는데 뭐 난 돈 받는데 또 악을 쓰고 나가서 안 될걸요, 뭐 그럴 필요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받으면 받아라.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자가 진짜 심각하게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정신질환계가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이면호 교수님의 불후의 명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집에서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창의성 센터에 제가 조인을 하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인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경품 추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품은 세 가지